안녕하세요. 구플린 상속문제연구소의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유언대용 신탁, 이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언대용 신탁 저희 사무실에서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이 유언대용 신탁 전문 로펌으로서 오늘은 유언대용 신탁의 어떤 종류, 어떤 유언대용 신탁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은 다들 아시겠지만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의 삼각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위탁자께서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유언대용 신탁을 통하여 수탁자에게 이전을 하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전에 위탁자가 받을 수도 있고 위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위탁자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수익자에게 이전을 하는 구조로 보통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보다 유연하고 안전하며 확정적으로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대용 신탁의 첫 번째 유형을 보시면 상속 설계를 위한 유언대용 신탁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위탁자께서 본인의 뜻대로 본인의 의지대로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상속 재산으로 아파트 하나, 둘, 토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재산을 아파트 2개는 수익자 1에게 주고 아파트가 아닌 토지는 수익자 2에게 주도록 상속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유언대용 신탁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곳은 특정한 재산을 특정한 수익자에게 주는 경우, 예를 들어 이 아파트는 무조건 수익자 1에게 주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유언대용 신탁을 통하여 이 아파트가 수익자 1에게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유류분 회피형 유언대용 신탁입니다. 이제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유언대용 신탁을 했을 때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유류분을 피할 수 있다는 판례가 2020년도에 성남지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판례는 수탁자를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유언대용 신탁 및 재산의 이전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시기 3년 전에 이루어졌었는데요. 이에 대해 판례는 이는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한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이 유언대용 신탁도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결국 이 유류분 회피형은 자녀들 중 일부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싶을 때, 즉 10손가락 중에서도 깨물었을 때 아프고 안 아프고의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본인에게 효도를 했거나 본인을 부양한 자녀에게 혹은 불효를 한 자식에게 재산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상속 설계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익자 연속 유언대용 신탁이 있습니다. 이 수익자 연속 유언대용 신탁은 보통 재혼 과정에서 많이 고려를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새어머니랑 재혼을 했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 이 새어머니에게 재산이 가는 거는 좋지만 이 새어머니의 다른 자녀에게 재산이 가는 거는 싫다. 그런 경우에 아버지께서 위탁자가 되고 다른 수탁자를 내세워서 1순위로 새어머니에게 재산이 가도록 하고요. 새어머니에게 1순위로 가기로 하고 새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 2순위로 본인의 자녀에게 가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고요. 또 만약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재단에 기부를 하고 싶을 때 1순위로 상속인에게 하고요.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2순위로 이 재단에 기부를 하도록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수익자 연속 유언대용 신탁이라 하고요. 네 번째로 상속과 다른 유언대용 신탁이 있습니다. 수익자 연속이 아니고요. 상속과 다른 유언대용 신탁인데요. 이거는 보통 사실혼 관계에서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러한 재산이 갈 수 있도록 기존에 상전에 먼저 유언대용 신탁을 체결해서 이 재산이 새어머니가 아니죠. 네, 사실혼 배우자에게 가도록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상속과 다른 유언대용 신탁이고요. 이 외에도 사실혼 배우자 외에 손자나 손녀에게 바로 세대 생략 증여를 하는 유언대용 신탁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효도계약형 유언대용 신탁도 있는데요. 효도계약은 기존에는 부담부 증여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유언대용 신탁으로 이 계약을 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위탁자가 이제 부모님이 되고요.
수탁자가 이제 뭐 자녀나 아니면 제3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유언대용 신탁을 하면서 조건을 걸게 됩니다. 1. 너가 나를 잘 모셔라. 2. 한 달에 월 부양료로 300만 원씩 내놔라.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 유언대용 신탁을 해지한다. 해지한다는 조건을 걸게 됨으로써 이 자녀에게 효도를 하도록 만드는 효도 계약형 유언대용 신탁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재산관리형 유언대용 신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혹은 정신지체인이거나 혹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인 경우에 그 재산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이 수탁자가 관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매월 얼마씩 지급하는 형태로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수탁자가 재산을 잘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감독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대비형 유언대용 신탁입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 위탁자가 치매에 걸릴 것을 염려해서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에 따라서 임의후견인이 신분에 관한 사항을 관장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치매에 걸릴 때 수탁자가 재산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게 되는 유언대용 신탁입니다. 즉 위탁자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임의후견 계약과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치매에 걸리신 이후에 임의후견 계약에 따라서 신분에 관련된 거는 임의후견인이 그리고 재산에 관한 것은 수탁자가 관리하게 되는 유언대용 신탁 계약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유언대용 신탁이 있고요. 유언대용 신탁은 사실상 본인의 뜻대로 본인이 자유롭게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 외에도 혹 유언대용 신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유언대용 신탁 전문 법률사무소 율쌤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